그래서 오늘 일단은 저번 시간에 사실 요거를 끝냈어야 됐는데 그 뭐 이것저것 하느라 다 못했었거든.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인수분해로 들어갈 거야. 인수분해까지 한 다음에 그 오늘 주말 테스트 보니까 그 개념 문제 한번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 숫자의 나눗셈이라는 게 뭔가부터 일단 좀 봐야 되거든. 일단 나눗셈이라고 하면 우리가 뺄셈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야. 다시 어떤 연산을 뺄셈이라는 연산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얘들아 그 뭐지? 이걸 받아 적으면서 듣는 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좀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끝까지 집중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필기를 해주세요. 자, 수의 나눗셈은 뺄셈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은 65 나누기 3이라는 거를 계산할 때 21,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지. 몫이고 나머지야. 그럼 이게 나눗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면 우리 65라는 숫자를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 3 해놓고 자릿수를 맞춰주지. 10의 자리 숫자 있지? 여기에다가 2를 써두면 여기에 6을 쓰는데 실제로는 2를 곱해서 6을 만든 게 아니라 20을 곱해서 60을 만들어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60 해놓고 빼서 5 이렇게 써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요 60이라는 거는 65에서 3 곱하기 20을 뺀 거야. 뺨이라고 쓸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에다가 여기 1을 곱해서 3을 만들어 놓고 이 둘을 빼서 이렇게 써주지. 그러면 여기에서 3이라는 거는 아까 65에서 3 곱하기 20, 즉 60을 뺐으니까 5가 남았지. 그래서 5에서 3 곱하기 1을 뺀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제 2라는 숫자는 더 이상 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수라고? 어떤 숫자라고 불러? 나머지라는 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몫이 의미하는 게 65라는 숫자에서 3이라는 숫자를 21번까지 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게 2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눗셈을 다항식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는데 그 보기 전에 자, 다항식을 직접 나누게 할 거거든. 다항식을 직접 나누기를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자릿수에 맞춰서 쓴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도 사실상 이렇게 좀 나열이 돼 있잖아. 식 자체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나열이 돼 있을까? 차수를 기준으로 나열이 돼 있어. 저번 시간도 얘기했었지. 차수라는 게 다항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예시 하나만 좀 칠판에다가 써줄게. 우리가 그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0이라는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눌 건데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이렇게 기역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있잖아. 이거를 쓰는데 나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을 나눌 거니까 여기에다가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 101이라는 숫자 있지. 근데 실제로 그 숫자로 들어가는 건 1이잖아. 0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서 얘를 0 제외하고 이렇게 쓰면 의미가 같아 달라? 달라. 우리가 101을 이렇게 써줘야 돼. 실제로 이렇게 써줘야 돼. 이유가 뭐야?
자릿수에 맞춰서 뺄셈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0이라는 숫자를 좀 같이 써줘야 되지. 근데 얘는 자릿수에 대응되는 개념이 차수의 개념이야. 그러면 차수가 3차야. 그 다음은 2차가 나와야 돼. 근데 2차항이라는 게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개수가 0이어서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지? 2차항의 개수가 몇이어서 안 보인다고? 0이어서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차수에 맞춰서 뺄셈 계산을 할 거니까 이 차수를 항상 비워줘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차수가 없다는 거는, 그 해당 차수의 항이 없다는 거는 개수가 0인 상태야. 그래서 여기 2차항 비워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고, 뭐야 2x구나. 위에 있는 걸로 바라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써줄 거야. 자, 그럼 봐봐. 아까 65에서 6을 조금 제거하려고 앞에다 2를 곱했지. 그럼 봐봐. 첫 번째는 가장 높은 차수인 요 3x의 세제곱을 없애줄 거거든. 그러면 여기 다항식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얘랑 똑같은 게 나올까를 생각을 해주면 3x지. 3x를 여기다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3x의 세제곱이 나오지. 좀 이따가 뺄셈 계산하면 가장 높은 게 사라지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에 3x 곱하니까 9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주면 돼. 알겠지? 뺄셈 계산을 해주면 돼. 자, 여기에서 뺄셈 계산이야. 그러면 두 개를 뺄셈 계산해주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9x의 제곱을 없애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해줘야지 9x의 제곱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9지. 그래서 9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3, 27 x 플러스 18이 돼. 그래서 이거를 또 무슨 계산을 해주면 뺄셈 계산을 해주면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27에서 8 빼주면 몇 차? 19 x 그 다음 플러스 2지. 얘들아 잘 봐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19x가 나올까? 차수를 낮춰줘야 돼. 그럼 뭐 x분의 1 이런 거 곱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x분의 1이 다항식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차수가 충분히 낮으므로 나머지가 돼. 알겠지? 그래서 비교 대상은 요 친구야. 뭐 얘보다 낮으면 이렇게 써놓을게. 알겠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기 때문에 끝이란 뜻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을 할 때는 우리 숫자 나눗셈 할 때 직접 나누기를 할 건데 정확하게는 뭐를 맞춰서 하자고? 차수를 맞춰서 하자고. 높은 차수부터 제거하기. 가장 높은 차수 3x를 곱해서 제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수 9x의 제곱 곱해서 제거. 그리고 차수가 충분히 낮아지면 끝. 근데 그 충분이라는 거는 얘 기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계백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얘들아 지워도 될까? 다 됐어. 얘들아 사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뒤에 조금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오늘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조립제법이랑 뭐 간단한 얘기 딱 하나까지만 하고, 그 검산식이라고 혹시 기억나니? 검산식. 나눗셈 하면 쓰는 그 검산식 있지.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 뒤에 3, 4단원에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그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면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법이고, 요거는 그냥 필기를 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알겠지? 요거는 그냥 필기하면서 들어도 돼. 그냥 방법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조립제법이라는 친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법이고, 개수만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2라는 1차식으로 나눌 거야. 얘는 몇 차식이어야 된다고? 1차식이야. 그래서 나는 개수만 이용해서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개수들을 쭉 써줄게.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 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2x의 세제곱, 그 다음 바로 플러스 5x가 나왔다고 치면 이 창이 사라져 있는 형태지. 이 창이 안 보이는 형태니까 이 창의 개수를 0으로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자, 내가 숫자를 얻는 거 하나를 빼올 건데 x-2로 나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2라고 써줄 건데, 여기 2에는 이 2라는 거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자, 여기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2가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2를 곱해서 올려주면 돼. 여기 써져 있는 이 숫자 있잖아. 곱해서 올려주면 4가 되겠지. 내려오면서 덧셈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면 3이 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똑같은 게 또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3이 6.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더해줘. 11. 그 다음에 다시 2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이 나와? 21이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니? 쓰는 방법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진짜로 그냥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 결과를 몫을 우리는, 자 봐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몫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나머지고. 근데 봐봐, 개수만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 어떤 다항식의 개수만 2, 3, 11 이렇게 써놨어. 그럼 봐봐, 끝에서부터 상수항, 그 다음은 1차항, 2차항의 개수가 돼. 그래서 몫은 처음에 2차항이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에 3x, 그 다음에 1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수항, 즉 21을 의미해.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은 계백문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주시고, 요게 다 됐다 싶으면 그 기본 문제 있잖아, 정석책에 1-4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1-4번을. 일단
일단은 정리를 하고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써놓은 거 조립제법 이용해서. 얘들아 여기 한 번만 볼까? 자, 여기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뭐 어떤 다항식을 요거 K라는 숫자를 넣고 조립제법을 때렸어. 그럼 요 K라는 숫자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지. 자, 그럼 봐봐. 1차식을 내가 다시 찾아야 돼, 역으로. 이 조립제법식만 보고 어떤 다항식이었는지 찾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 K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어떤 다항식, 어떤 1차식이어야 K를 대입했을 때 식이 0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거든. 준영아, 1차식이 뭘까? 아니,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게 1차식이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1차식이 K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0이 될까? 이게 마이너스 1이 어떻게 1차식이냐고. 1차식 자체를 불러보자. X 마이너스 K, 알겠지? X 마이너스 K여야지만 K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0이 되지 않겠냐고. 근데 얘만 있을까, 세상에? 여기에 2배 하면 안 돼?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4배, 5배, 6배, 10배 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 1차식을 어떻게 특정할 건데? 자, 특정을 해야 되겠지. 자, 이 1차식이라고 하면 항상 최고차항 계수는 (1)이어야 돼. 그래서 그 1차식은 x-k가 돼요. 자, 그러면 너네가 아까 예시로 문제를 풀었던 거 있잖아. 자, 예시로 풀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그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누냐면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누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봐봐. 2x 마이너스 6을 0으로 만드는 x 값은 우리가 몇이라고 알고 있어? 3이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때는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2, 3이 6,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2, 6, 5 이렇게 들어가. 그치? 근데 얘는 봐봐. 요 친구 3이라는 숫자는 뭐를 의미한다고? x-3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검산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내가 아까 검산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요 다항식을 그냥 p라고 쓸 거야. px라고 쓸게. 요 다항식을 우리가 px라는 다항식을 요 조립제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봐봐. x-3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된다고. 몫이야. 하나 둘 셋이지.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몫이야. 상수 1차 2차 나머지야. 자, 요 검산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 이쪽 지워도 되니? 요거 지워도 돼? 이거 아직 정리하지 말아봐. 정리하지 말아봐. 이게 눈빛들 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 요거를 약간 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 아까 조립제법이 몇 번이었지? 3번? 나누기 얘들아 봐봐. 아까 65 나누기 3이 21 2라고 했잖아. 이거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 뭐가 있냐면 65라는 숫자는 3을 21번 곱하고 2를 더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 검산식이라고 그러지. 기억나니?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 나누기 B는 Q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식을 연산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 그치? 이거 Q R 어떻게 이항시키고 뭐 양변에 B 곱하고 뭐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그거 대신에 우리는 검산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A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B로 나눴고 몫이고 나머지야. 자, 다시 봐봐. 여기에서 나는 x-3으로 나눈 게 아니라 2x-6으로 나눴잖아. 근데 이 조립제법식은 3이라는 숫자를 보고 2x-6이라고 하면 안 되고 최고차의 개수를 1로 생각해야 된다고. x-3이라고 써야 돼.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여기를 만약에 2x-6이라고 생각해봐. 전개했을 때 유비나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2x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차의 개수? 아니, 여기가 2x야. 2x의 제곱이야. 최고차의 개수는? 차수 말고 최고차의 개수. 2가 아니라 4지. 2x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2x-6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곱해봐. 몇 차?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가장 높은 것끼리 곱해보라고. 근데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4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2라고 쓰면 안 된다고. 1이라고 써야 된다고 무조건. 이유가 그냥 써보면 안 맞아서 그래. 1이라고 써야지 맞잖아.
여기에가 2x의 제곱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어야 돼, 얘들아? 1이어야 되지. 얘가 2x의 제곱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x이어야지만 곱했을 때 2x의 세제곱이 나온다고. 유빈아 이해됐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x-3이라고 써주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2x-6으로 써주는 게 궁금한 거잖아. 그치? 나는 얘로 나누고 싶으니까. 그러면 유빈아 여기다 몇 배 해주면 될까? 난 얘를 얘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2배. 그러면 이거는 뭐 해줘야 될까? 식이 상태가 똑같아지려면 2배, 2배 해주면 4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데 2배 했어. 원래대로 돌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그럼 내가 이쪽에다 곱하기 2를 했어? 그럼 이쪽에도 같이 곱하기 2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누기 2를 해주면 돼. 그럼 원래 상태랑 똑같잖아. 그치? 유빈아 이해됐냐고? 그래서 여기가 2x-6이 되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 얘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만큼이 몫이고 이만큼이 나머지. 알겠지? 이거 좀 쓸게. 얘들아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지? 우리가 항상 조립제법을 쓸 때는 1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이라고 생각을 해준다고? 1이라고 생각을 해준다고. 그럼 1이 아닌 걸로 나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걸로 나눌 때는 요 나눗셈의 검산식을 써서 맞춰줘야 돼. 개수 자체를. 이거 이해됐어? 알겠지? 요 내용까지 계백문에 이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얘들아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쓰고 그냥 여기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이 두 번째, 이쪽이 세 번째야 마지막. 알겠지? 순서상.
얘들아 혹시 다 됐으면 정석책 32쪽 한 번만 펴줄래? 정석책 32쪽. 어디가 잘 안 보여? 이거? 요거? 나머지 이것 때문에 안 보이니?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얘들아 32쪽 펴봤어? 정석책? 이거 할 수 있니? 32쪽부터 그 뭐지? 2-5번까지 한번 봐봐. 정석책에 문제 한 번씩만 쓱 훑어봐봐. 다음 것도 한번 봐봐. 그냥 무슨 문제가 있는지 풀어보라는 게 아니야. 한 번씩 봐봐. 얘들아 2-5번까지는 그냥 내줘도 될까? 너무 단순한 인수분해라. 3학년 1학기 수준이니까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예 아니니까 요거까지는 그냥 숙제로 한번 내줄게. 다 정리됐니? 얘들아 그러면 그 이제 계획문 교재는 덮어두고 그 21쪽 정석책 21쪽 1-5번 문제 한번 봐주세요. 1-5번 문제. 얘들아 잘 봐봐.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썼어.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아까 하나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항식이라면 B로 나눴을 때 차수가 더 작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나머지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긴 모양으로 한번 관찰을 할 건데 여기 B로 곱셈으로 묶어놨어.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게 나머지지. 뒤에 더해져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다항식에서 여기까지만 관찰을 해주면 우리 공통인수가 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x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 x 마이너스 2 해놓고 a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x-2 플러스 c 더하기 d라고 해주면, 잘 봐봐. n이라는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d라는 숫자는 요 n이라는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동의할 수 있니? 유빈아 잘 괜찮아?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자, 봐봐. 내가 나눗셈 계산을 할 거야. 나눗셈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충분히 나눗셈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요거는 괜찮지. 그래서 요 n이라는 다항식을 x-2로 묶어줬어. 그럼 x-2가 b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q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r이 d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d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n이라는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d인 거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게 된다면, 자 봐봐. 숫자를 일단 써놓을게. 2, 1, 마이너스 4, 5라고 써놓고 여기에다가 2를 써줘야 되겠지. x-2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2, 4, 5, 16, 17 이렇게 써주면 요 17이 d라는 거를 동의할 수 있어. 봐봐. 다 똑같은 얘기야. n을 이렇게 표현했어. x-2로 인수분했어. 이게 남지? 그럼 이거는 x-2로 나누면 몫이고 나머진 거지. 얘는 저 n이라는 다항식을 x-2로 나눴어. 몫이고 나머지야. 근데 나머지가 둘 다 d라며. 그래서 그냥 d라고 한다고. 그럼 봐봐. 여기에서 내가 한 번 더 x-2로 끌어내주면 a의 x-2 플러스 b의 c 이렇게 되지. 그럼 봐봐. 아까 처음에 x-2로 나눈 몫을 한 번 더 x-2로 나눠주면 c 뭐가 된다고? 나머지가 된다고. 자,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n이라는 다항식을 x-2로 나눠줬어. 그때 d가 나머지가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그 몫을 한 번 더 x-2로 나눠줬어. 그때 몫이고 나머지가 된다고.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몫에 해당하는 건 256이지. 됐어? 요 256이라는 숫자를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쓸게. 이렇게. 그러면 2 내려와. 4 올라가. 9 내려와. 18 올라가. 24.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고? C가 된다고. 괜찮니? 자, 그럼 봐봐. 한 번 더. 이거 몫이었지? 얘를 x-2로 나눌 거야. 그럼 유빈아, 몫이 뭐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될까? x-2로 나눈다고 치면 a가 몫이고, 그렇지, b가 나머지지. 알겠지? x-2에 a가 곱해져 있고 b가 더해져 있잖아. 곱해져 있는 게 목, 더해져 있는 게 나머지. 알겠지? 그래서 자, 한 번 더. 2 몇 초지? 몇 차? 그렇지. 4 몇 차? 14 되니? 그러면 연수야, 얘가 뭐라고? 나머지가 어떤 알파벳이야? C 여기 있잖아. 요거 한 번 더 나눠볼게. 요게 나머지, 요게 몫이야. 그러면 다시 얘가 뭐라고? B. 얘가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거를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썼다라고 해서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1단원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2단원은 뭐 안타깝게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간단한 인수분해들은 그냥 집에서 한 번씩 풀어오는 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숙제는 내가 30문제 기준 했는데 약간 좀 조금 많지? 아니야? 많아? 그래서 조금 줄일게. 알겠지? 한 20문제대로 조금 낮춰볼게 한번. 그래서 요거까지만 노트에다 정리해 주시고, 그 혹시 개념 문제 공부했니? 주말 테스트? 지금 해주세요.